제가 51세에 암 선고를 받고 의사들에게는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무려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그때 당시에는 모든 희망을 놓았고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어 절망감을 느꼈지만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며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의학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의학 지식을 결합하여 발견한 식품들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와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한 숟가락씩 먹는 이 5가지 장수 식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또 지금 91세의 나이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암 선고를 받은 것은 48살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였어요.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1년 남짓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질병은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죠. 저 역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어떡하나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시간은 돌아가지 않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몸이 망가졌다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아직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병으로 인해 지쳐가고 병원 치료도 한계가 뚜렷했어요. 그러나 마침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저는 내가 배워왔던 한의학 지식과 서양의학 그리고 자연요법을 총동원해 보자고 마음먹었죠. 처음엔 한약재며 보조식품을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책을 파고들고 여러 대학 연구 논문도 읽어보고 해외 논문도 살펴보았어요. 암에 좋은 음식, 항암식품이라는 키워드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분석하던 중 결국 매일 일정량을 섭취하면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세포의 재생을 돕는 5가지 식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기적처럼 한 번에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몸이 바뀌어 간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이 5가지 식품을 매일매일 섭취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록도 했고 병원 치료도 병행하면서 제 몸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암으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후 40년을 더 살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삶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암이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이 나아지고 검사 결과도 호전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저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섭취했던 식품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지 한의학적 관점과 서양의학적 관점을 함께 정리하며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제 몸은 회복되고 결국 1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고 2년이 지나도 살아있었고 5년, 10년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91세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제 손주들과 뛰어놀며 병원이나 연구 모임에 가서 제 경험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고 물으시는데 오늘 그 답변을 여기서 드리려 합니다. 제가 섭취했던 5가지 식품은 각각 한의학에서 양생식으로 꼽히는 것들이며 서양의학적 연구에서도 항암 작용과 면역 강화 효과가 입증되거나 적어도 과학적 근거가 상당 부분 발견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았던 51세 시절 먼저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콩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콩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이 풍부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한의학적으로는 된장, 청국장 등이 기의 흐름을 돕고 몸에 축적된 독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내성이 강한 약물 투여로 인해 장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된장과 청국장을 직접 담그거나 전통 방식으로 잘 발효된 제품을 구해 매일 일정 분량을 섭취했습니다. 그때 표준량을 정했어요.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곁들여 먹는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지만 한 달 뒤부터는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게 도움이 된 것은 버섯류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비롯해 차가, 상황버섯 같은 약용 버섯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익히 알려져 있죠.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구 논문이 많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버섯이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린 표고를 우려서 물로 마시거나 차가, 상황버섯을 잘 손질해 가루 형태로 섭취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버섯은 귀중한 보약으로 칭하곤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버섯차를 마시고 난 뒤 피곤감이 줄고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 지표가 호전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나 수술 후 체력과 면역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버섯류가 그 부분을 조금씩 보충해 준 듯 했습니다. 버섯은 해독 작용도 있어서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연근이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연근이 차갑고 건강한 성질을 지녀 몸의 열을 식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봅니다. 동양의 식이요법에서는 연근즙을 면역력 개선과 빈혈 예방에도 활용해 왔지요. 저는 연근을 잘 손질해 즙을 내서 마셨고 때로는 초절임 형태로 만들어 간식처럼 즐기기도 했습니다.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연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C, 타닌 성분 등이 들어있어서 염증 완화와 항산화 작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 몸이 많이 손상됐을 때 연근을 규칙적으로 먹으며 체내 염증 반응이 완화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는 철저한 과학적 실험이 아닌 제 체험이지만 이후 여러 연구 논문에서도 연근의 항산화 효과가 제법 입증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제가 생강, 마늘 등의 향신료 발효액이라고 소개드린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후 저로서는 특별한 운동조차 힘들었고 몸에 열이 많거나 없거나 할 때마다 고생했는데 생강과 마늘을 적절히 발효하여 만든 액즙 형태를 섭취한 뒤 면역력과 체온 조절이 훨씬 나아진 경험을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백약의 으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실제로 마늘이나 생강에는 강력한 항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서양의학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직접 생강, 마늘 등을 갈아 발효하고 거기에 약간의 꿀이나 매실청 등을 더해 둥글게 빚은 뒤 하루에 한 숟가락씩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나 자극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몸이 점차 적응되더니 더위나 추위를 쉽게 타지 않고 감기 같은 질환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더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은 수수나 좁쌀 등 곡물을 베이스로 한 발효죽입니다. 저는 주식으로 흰 쌀밥을 먹었는데 암 판정 이후 몸이 극도로 약해지며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수수, 좁쌀, 기장 등 잡곡을 이용한 죽을 발효시켜 만든 일종의 곡물, 요거트 같은 식품을 만들어 섭취했어요. 이는 제 나름대로의 실험이었는데 잡곡 안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생물이 발효를 거치면서 장내 유익균을 크게 늘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장 트러블이 완화되고 변비나 설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 환자 중 몇 분께서도 비슷한 식품을 활용해 장 건강을 되찾고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험을 하셨다며 고마워하시더군요. 이렇게 5가지 식품을 조합해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섭취한다는 게 제 하루 일과가 되었고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도 함께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사실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한의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병을 먼저 치유해야 몸도 따라 나아진다는 말을 새삼 깨닫고 이 5가지 식품을 섭취할 때마다 내 몸에 필요한 좋은 성분들이 들어와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을 강화해 준다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줬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고 2년을 넘겼고 5년, 10년, 현재는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선생님은 이미 암 판정 받고 시한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계십니까? 하고 놀랐고 저도 한 숟가락씩 5가지 식품이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분이 암 선고를 받았다면 혹은 중증 질환에 걸렸다 하면 나는 끝이다라고 체념하시는 걸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절망을 잘 압니다. 밤낮 없이 울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자괴감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한의학과 자연요법을 연구하며 제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길을 찾았습니다. 물론 서양의학의 항암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저 역시 한 차례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한 의학 서양의학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몸의 이로운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5가지 식품이 저의 키워드이자 매일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이 5가지 식품을 구체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했던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발효죽을 미리 데워 차가우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마셨습니다. 잡곡 발효죽은 전날 밤 약간 발효시켜 둔 것을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덮여서 먹곤 했습니다. 한 숟가락 내지 2숟가락 정도를 공복에 섭취한 뒤 간단히 흰 쌀밥 혹은 현미밥과 반찬을 조금 먹었어요. 점심 식사에는 주로 콩 발효식품 된장, 청국장 등을 한 숟가락씩 곁들이되 다른 반찬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콩 발효식품이 짭조름하니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밑반찬을 싱겁게 조리하거나 채소류 위주로 곁들였습니다. 저녁에는 버섯을 활용한 찌개나 버섯차를 마시고 생강마늘 발효액을 한 숟가락 먹거나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연근즙을 내거나 연근을 살짝 데쳐서 초절임 등으로 곁들여 먹었습니다. 때로는 연근 가루를 내어 가루 형태로 뜨거운 물에 섞어 마시기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버섯분말이나 발효식품을 다시 한 숟가락 정도 추가로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제가 직접 체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루틴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각자의 체질,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 습관이나 의료 전문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살릴 길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거죠. 많은 암 환자분이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자포자기하시는데 오히려 작은 노력 하나, 예를 들어 오늘 한 숟가락이라도 내 몸에 좋은 식품을 먹어보자라는 마음이 쌓이면 한 달 뒤, 2달 뒤 완전히 다른 몸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 식품을 섭취하면서 한의학적 이론을 점점 더 연구했고 여러 환자분에게 조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기적 같은 호전을 보이셨고 어떤 분은 조금 더디지만 서서히 몸이 나아지셨죠. 물론 안타깝게도 상황이 이미 많이 악화되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질환은 개인 차이가 크고 이미 전이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개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말하시는 건 매일 뭔가 실천하는 행위가 내 삶에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한 숟가락씩 콩 발효식을 먹고 버섯차를 마시고 몸이 변화할 걸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긍정적 생각이 들더군요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한 숟가락씩 실천하며
내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되면 식품 자체의 이로운 성분, 정신적 안정 효과가 맞물려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올바른 식품을 섭취하는 동시에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병행하면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91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이 5가지 식품을 조금씩 섭취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발효죽, 점심때 된장 한 숟가락, 저녁에 버섯차나 생강마늘 발효액 한두 스푼, 그리고 연근은 즙 형태나 초절임 등으로 자주 먹습니다. 이 습관은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렇게 먹다 보면 몸이 가볍고 에너지도 넘치는 듯한 기분을 받습니다. 손주들과 주말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가벼운 등산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단지 몇 가지 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병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암에 걸렸고 1년 시한부라는 끔찍한 말도 들었으며 결국 그걸 40년 넘게 이겨낸 뒤 지금까지 살아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5가지 식품의 힘이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절망 끝에서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라입니다. 암은 분명 무서운 질환이고 그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인생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식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호기심과 의지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이 5가지 식품, 콩 발효식품, 버섯류, 연근, 생강마늘 발효액, 곡물 발효죽은 제가 살아가는데 큰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도 몸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 콩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단백질과 유익균, 미생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 버섯유표고 차가, 상황 등은 다양한 항균 항산화 성분과 면역 증강 효과를 지녀 항암 치료와 병행할 때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식품, 연근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며 서양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네 번째 식품, 생강마늘을 비롯한 향신료 발효액은 몸에 활력을 주고 항균 작용 및 혈액순환 개선, 체온 조절 등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식품, 수수나 좁쌀, 기장 등 곡물을 발효시킨 죽은 장내 유익균을 크게 늘려 소화 기능을 돕고 영양 흡수를 극대화해 암 환자처럼 몸이 쇠약해진 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식품은 제가 직접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활용해 본 바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나 질병 상태가 달라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식품들로 인해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서양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면서 식이요법을 실천한다면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술과 항암 치료를 아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주도적으로 내 몸을 보살피고 식습관을 조절함으로써 병원 치료가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오더라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았고 5가지 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작은 습관을 통해 제 생명을 40년 이상 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1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며 희망을 얻어 실제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려서 혹은 노년에 들어서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서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 발효죽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보고 바른 식습관을 지켜보자 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 조그만 변화가 신압으로 쌓이면 몸은 기적처럼 달라지고 마음도 같이 달라진답니다. 저도 초기에는 조금씩 체력이 돌아오는 정도였고 굉장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니 병원에서도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되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계속 도전하니 2년, 5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5가지 식품을 한 숟가락씩 매일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병원 치료와 병행하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제가 겪었던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와 질병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점은 바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진리입니다.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통계적 추정이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말이 아닙니다.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40년을 더 살아 오늘 이렇게 91세에도 활기차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 이봉남은 지혜의 바다 채널을 통해 인생 후반을 살아가며 얻은 다양한 경험과 한의학적 지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작은 희망을 놓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